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옐런이 사실은 어제 그저께 좀 옐런 얘기가 시장의 안전판 역할 기대를 줬고요. 이제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 주간 최고치입니다. 시장 읽어주십시오. 일단 미국이 추세선을 벗어나려는 어제 상승 모습이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죠. 거의 계엄령 수준이다 할 정도로 군인이 25,000명이나 워싱턴 DC에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서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전부터 1조 9천억 불의 재정정책의 얘기를 계속 했죠.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거다. 또 하나는 원래 바이든 행정부는요 법인세 인상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법인세 인상 생각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 어저께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또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비대면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새로운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이 나와야 되죠.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거, 친환경 관련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걸쳤어요, 추세선에. 완전히 돌파를 바로 안 해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차라리 깨끗하게 돌파하면 한 3,000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 공간이 있어요. 돌파를 못하면 어렵죠. 근데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이니까요.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그 모습이라 그러면 결국 이달 말까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만약에 돌파가 되면 추세선 상으로 보면은 약 후행 추세 연장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연장선을 보면은 34,000까지 나와요. 34,000까지 나오니까 10%. 그걸 우리나라는 또 만약에 이게 확실하다면 변동성 장세에 같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기로에 섰고 이제 그 불확실성 제거된 상태에서 시장이 어떤 카드를 던져줄 거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넷 옐런이 대중국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죠. 그래서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강경론을 좀 시사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하면서 제기한 게 통합에 대한 얘기인데 그 통합이 이제 미국 자체적인 통합이거든요. 또 물론 다자주의를 복원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지금 행정부에 들어서는 재무부 관련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을 하고 방향성만 약간 다를 뿐이지 대응만 다를 뿐이지 결국 그 미국 자국중심주의의 보호무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자주의로 가게 되면은 다원주의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좋죠.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을 고립시키는 상황에 또 트럼프와 같은 정책이 일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는 또 거기서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보가 줄타기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 줄타기를 잘못하면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한미군도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경비까지도 더 올리려고 인상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미국 현재 그 민주당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세계 경찰 이런 거에 상당한 힘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그래서 향후 자넷 옐런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지가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처럼 활활 타오르는 장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넷 옐런의 그 대중 경제 정책에 대한 그 뷰는
향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에 둔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개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란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개미보다는 개인들이 하루 매도를 했었어요. 1조 정도를 매도했다가 바로 1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도가 1조 정도 매도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저께 1조 4천억, 1조 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어 올렸던 것도 있지만 주도주 종목들을 계속 샀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주가 밀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사실 얼마 전에 주가가 살짝 흔들렸죠. 흔들린 이유는 그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화두였어요. 아직도 뭐 결정 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시장에서는 정부 당정에서는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해서 연장 시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개미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부빌 언덕이 생겼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매도가 결정이 이제 나는 게 다음 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매수 진입하는 개미들 입장에서도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얼마나 이 시장이 대단하냐면요. 주가가 어저께 2시쯤에는 밀리고 있었어요. 밀리고 있었다가 갑자기 종목들이 뜁니다. 그 종목이 이제 LG 관련주였죠. LG전자, 또 LG, 또 LG 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이 10%대 뛰면서 주가를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하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미들의 시장을 들어오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몰려서 들어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1조 4천억 정도 매수한 것도 이런 부분이죠. 근데 막판에 뭐 한 3천억을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개미들도 주춤할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까지는 전 세계 흐름이 다 같이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만의 이슈가 좀 더 강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세계적 흐름이 좀 많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재정 정책을 하더라도 결국 법인세 인상에 대한 그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재정 정책을 통해 돈을 푸는 걸 상쇄시킬 수 있어요. 물론 코로나가 뭐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시장이 이슈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나 여타 시장을 흔들어 버리면 결국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한시적이 될 거고 한시적이면 결국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결국 그 물량이 나중에 매물로 바뀔 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가 비투도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미들이 사서 주가를 이제 받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빅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빅스라는 그러니까 V 코스피라고 해서 빅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주가를 조정할 때 차트 거의 일치를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출발한 자리하고 여기 출발한 이 조정 들어온 자리가 코스피가 8월 13일에 조정 주고 또 9월 달에 조정 주고 10월 달에 조정 주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정을 안 주는데도 얘가 고점까지 다 쳐버렸어요. 이건 뭐하고 이제 아마도 뭐 옵션 선물 다 연결돼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빅스라는 것은 변동성 지수잖아요. 공포지수. 이 공포지수가 생각지 않게 지수는 고점에 있는데 다 올라왔어요. 저는 요 근래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전부터 11월 2일 정도 그때부터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개미들이 매수를 하다가 뭔가 그 매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즘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크지만 내려갈 때도 변동성이 크는 그런 하루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빅스 같은 것이 이제 좀 안정이 취한 상태에서 개미가 들어오면 좀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개미가 계속 들어오니까 잘못하면 이게 혹시나 이게 뭐 폭탄 제조 과정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매물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돌파가 됐었어요. 3050이 돌파가 됐고 지금도 돌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일목으로 일봉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지만 위클리데이에 오늘 변동성이 있으려고 맘만 먹으면 굉장히 있어요. 요 근래 목요일만 되면 변동성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또 그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자리에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66이 넘어가면 제가 지난번에 시장이 좀 쉬워졌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3266은 연봉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를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게 돌파가 되면 특히 요 저점에서 요거 한 번 올라온 거를 다시 올라온 만큼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정말 크게 갑니다. 엄청 크게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2740 넘어서 빨리 간다고 굉장히 많이 또 한 3포인트 올랐잖아요. 또 3266이 많이 돌파되면 정말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시장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주의를 좀 해서 나쁠 것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지수 한번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 24포인트 올랐습니다. 3,138이고요. 코스닥 2.6포인트. 상승세는 오늘은 코스피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이고요. 개인들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수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담을 해줍니다. 시장공감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